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레이시아의 링기타가 폭락하며 자국 내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국 경제가 악화되니 자신의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되기 시작했고 권력을 10년 이상 잡고 있었던 마하티르의 정권은 뿌리 깊게 썩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볼 때는 꼭 각종 위기나 불황기에 기업들이 파산하고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겪고 정치와 기업이 부패하는 것 같지만 항상 이런 일들은 모두 호황기에 문제가 축적되었다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현실화되는 법입니다. 반드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부패한 관습과 조직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법인 거죠. 마하티르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링기타 폭락으로 인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하티르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고속 성장을 지속해오던 말레이시아가 하루아침에 외환위기에 휘말려 무너진 이유를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의 문제로 돌려버린 겁니다. 자국민들이 비난할 대상과 불평을 늘어놓을 상대, 지금 시장의 혼란 상태를 잠재울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주체는 바로 조지 소로스와 같은 유대인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딥스테이트와 투기 세력들이죠. 마하티르는 이번 위기가 대내적인 요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의 일시적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했던 겁니다. 반면에 IMF 지원을 받았던 태국과 한국, 여타 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자국 외환위기의 원인이 대내적인 요인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른 시기에 자본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를 받아들이며 외국 자본을 유입시켰고 이러한 외국 자본 유입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과다 차입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죠. 물론 초기에는 이러한 현상으로 고성장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속된 자본 유입이 환율 절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자국 내 소비와 각종 자산 가격과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자국 경제가 취약해지며 과도한 외화 차입 규모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자본 자유화, 금융 자유화를 모든 국가들이 외쳤지만 정작 시장경제 원리가 아닌 정부의 중앙통제 방식의 신용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니 효율적으로 자금이 배분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세력에게 자금이 집중되는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정부와 몇몇 기업들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부패가 만연해지고 금융기관들 또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아닌 위에서 시키는 곳에 자금을 배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손에 잡히는 곳에 투자를 해도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투자를 초래하게 되죠. 결국 이전과 같은 성장세가 나오지 않으니 높은 수익률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부패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뒷돈을 준 정치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많아서 셀 수 없다고 말하는 기업인도 있기도 했죠. 태국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패 방지법이 있다면 태국에는 외환위기가 터지고 반부패 헌법을 통과시켜 모든 태국 정치인들은 공직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개인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까지 생겼죠. 그만큼 자본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를 외치던 나라에 역설적으로 부패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호황이 계속될 것만 같았고 너무 욕심이 과했던 거죠. 빠르게 자국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자신들이 원하던 속도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고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화로 연결된 글로벌 무역체제를 통해 자국 생산품을 수출하는 길을 택했는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기들 밥그릇까지 먼저 챙기려고 하니 탈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욕심이 도를 넘기 시작하면서 자유시장 원리의 룰을 어기기 시작하자 선진국의 외국 자본들은 과감하게 아시아 국가에 투자한 걸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결국 길바닥에 버려진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개방과 자유의 물결을 거부하고 외국 자본과는 등을 지고 살든지 아니면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던 제도들을 다시 보완하고 투명한 구조조정을 통해 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선호하는 경제 펀더멘털을 갖출 것인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태국과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화라는 룰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기 위해선 외국 자본이 반드시 필요했고, 투기 세력들 또한 당시 국가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아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탔을 뿐이기 때문에 아시아 외환 위기의 주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서방 세계의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자국 경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하티르는 1997년 7월 14일 링기타 폭락 사건이 발생한 뒤 이번 아시아 통화 위기의 배후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유대인 음모론을 제기했고, 파운드와 폭락 사태의 주동자였던 조지 소로스를 동남아 외환 위기의 배후 조정자로 지목하며 전응하라는 표현까지 쓰며 거침없는 독설을 날렸습니다. 논리나 진실이 약간 부족해도 현재 동아시아 외환 위기의 원인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죠. 마하티르는 대중들이 내러티브에 약한 존재들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하티르는 동아시아를 대변하며 외국 투기 세력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음모론이 아시아 전역을 휩쓸게 되면서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반감이 아시아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하티르의 입에서 시작된 음모론은 자국에 맞게 각색되어 가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음모론 중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은 아시아권이 너무 개발이 잘 되고 잘 나가서 다가올 21세기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과 여타 서방 세계의 선진국들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공격이었다는 음모론이었습니다. 동양의 발전을 시기한 서방의 투기꾼들이 일치단결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태국에도 이러한 음모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태국 정부와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 모든 원인이 외국계 해치펀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공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한 내상을 입진 않았을 것이라며 외국계 해치펀드 회사들을 맹비난했고, 90년대 초 파운드와 폭락 사태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었던 조지 소로스를 타겟으로 잡아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했죠. 중국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배후 세력에는 영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7년 7월 2일 바투아 폭락 사건 하루 전에 156년 동안 식민지였던 홍콩을 반환하는 기념비적인 날이었는데, 아시아 금융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이 홍콩이 아시아로 편입되니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시아 통화들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강력한 패권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이 각종 IMF,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기구들을 이용해서 일부러 경제 위기에 처하게끔 만든 다음에 금융지원을 해주고, 금융지원을 대가로 부실기관과 각종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각종 자산가격과 증시를 폭락시킨 다음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해 외국 자본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저렴한 기업들과 은행들을 사들이고 해당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며 자신들의 선화기에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신패권주의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았었습니다. 국제 유대 자본 혹은 선진국 자본들이 저금리 대출로 달러를 풀어서 전 세계의 자산 버블을 만들었다가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국가들이 하나둘씩 증시가 폭락하고 나라가 파산을 하는데, 이때 싼 가격으로 알짜 자산들을 매수한다는 양털 깎기 음모론도 있었죠. 양털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털이 자랄 만큼 자랐다 싶으면 한순간에 싹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들어보면 훨씬 직관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객관적인 통계나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깔끔하게 이야기 풀듯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대중들을 선동하는 데는 음모론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위기가 발생해도 이 위기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일루미나티부터 시작해서 로스차일드니, 유대계 자본이니, 세계 정복을 꿈꾸는 자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맞게 세계를 운영한다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이러한 음모론을 이용해 자국민들을 단결시켜 외부의 적을 함께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레이시아 대내외를 넘나드는 외국 자본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